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취득 실기 1회차 3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2교시 때까지는 스케치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 마우스나 프로그램의 이렇게 세세한 조종 방법에 대해서도, 조작 방법에 대해서도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쓰면서는 제가 보여드린 거랑 다른 위치가 있거나 또는 이제 명령어 뎁스를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오거나 어떤 자유자재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2교시 때는 바닥 플레인에다가 이 명령어를 전부 다 한 번씩 써봤어요. 그 크리에이티브 스케치에 있던 명령어를 전부 다 한 번씩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몇 가지인가요? 8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 필기 과정에서 배웠던 익스트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닫혀 있는 프로파일이 필요해요. 프로파일은 이제 단면을 뜻하고요. 우리가 스케치를 했을 때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열려 있는 상태로 전개하면은 닫혀 있는 어떤 공간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패곡선이어야 돼요. 형태가. 패곡선일 때만 하늘색으로 보였죠. 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기 과정 때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 명령을 누르시는데요. 자, 이때도 주의하시겠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각형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선택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키보드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익스트루드를 할 때 그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익스트루드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프로파일 선택하는 메뉴 없이 바로 선택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이제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또 명령하기 전에 ESC를 이렇게 한번 왼손으로 눌러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누르고 자,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단면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인데요. 방향이 두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하 좌우 중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두께가 0인 형태가 돼서 안 되고 두께가 생기려면 위나 아래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냐 아래냐. 자, 치수로도 입력할 수 있는데요.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이렇게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mm 저는 이렇게 입력했는데 적당한 값을 한번 입력을 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론편일 때는 이제 이런 그 파라미터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다른 세부적인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타입에 보시면 그냥 익스트루드가 있고 씬 익스트루드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예전에 쉘이라는 명령 봤죠. 모디파이에 가면 쉘 명령을 준 것과 같은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요. 껍데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익스트루드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타트는 프로파일 플레인, 어디서 시작할래? 이런 옵션이에요. 두 번째 게.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선택 안 하시면 스케치 위치에서 하는 거고, 옵셋을 하시면 일정 높이를 띄워가지고 출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개를 할 때. 보통은 그냥 프로파일 플레인으로 두죠.
잘 만지는 옵션은 아니에요. 자, 방향은 아까 보셨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원 사이드는 한쪽 방향, 투 사이드는 양쪽으로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데 잘 안 쓰고요. 방향에서 자주 쓰는 명령이 시메트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볼 때도 이거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칭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크기를 입력할 수 있는 대칭으로 형태가 전개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사이드로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테이퍼 앵글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9배를 주는 건데요. 드래프트라고 이렇게 각도를 주는 건데 사출은 많이 하죠. 사출에서는 9배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금형이 빠져야 되니까 3D 프린터는 뭐 9배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이제 뉴바디로 되어 있죠. 오퍼레이션이 뉴바디로 되어 있는데 뉴바디는 지금 만든 오브젝트를 신규 새로운 오브젝트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조인이나 컷이나 인터섹트는 이건 이제 필기 시험 때도 아마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어떤 두 가지 형태가 있을 때, 두 가지 형상이 있을 때, 두 가지 그 공간에 대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은 합집합을 하는 거, 컷은 차집합을 하는 거, 인터섹트는 교집합을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에 붙어가지고 어떤 연산을 통해서 형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에 붙게 되거나 뭐 파이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결정이 되고 뉴바디랑은 다른 거죠. 뉴바디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지금은 연산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뉴바디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되고. 자, 원래 명령을 하나 하면 스케치가 이렇게 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스케치를 한번 쓰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익스트루드로 해볼 거기 때문에 혹시 스케치가 꺼졌다면 오브젝트 그 브라우저에서 스케치를 어떻게 해요? 눈을 눌러서 가시성을 다시 활성화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히스토리 잠깐 보시면은 스케치 명령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익스트루드를 했기 때문에 익스트루드 명령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누르시고 다각형을 한번 올려볼게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떤가요? 지금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을 조인이나 컷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조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냥 자동으로 뉴바디가 생깁니다. 합집합할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숫자를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숫자 클릭해서 또 익스트루드로 해봅니다. 네, 숫자 그리고 별도 해볼게요. 익스트루드로 별 테두리 둘 다 고르면은 이렇게 꽉 차 있는 별 모양으로 되고 분절되어 있는 바깥쪽 옵셋했던 부분만 스케치로 고르면 익스트루드를 일부분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바디가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보면 4번 했죠.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바디가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바디는 하나 더 늘어났네요. 왜 그렇죠? 네, 이 숫자 때문이죠. 25라는 숫자가 서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기 2개의 부품으로 나뉘어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디는 솔리드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덩어리 형태로 된 오브젝트를 뜻해요. 그래서 body는 5개네요. 보니까. 자, 만약에 이 팔각형의 높이를 더 높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팔각형을 익스트루드 했던 명령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따닥.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그 위치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높이 값을 바꿔주시면 키가 더 커졌죠. 자, 지금 요 기둥은 지금 팔각형인데 나는 육각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스케치에서 고쳐야겠죠. 좌측 아래에 있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요 다각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군요. 맞네요. 네, 다각형이 아니라 점을 더블 클릭해야 되는군요. 네, 점을 더블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해야 되네요. 네, 혹시 원클릭으로 되나 해서 해봤어요. 요거는 무브 카피인데요. 네, 여기가 스케치가 맞죠. 네, 저도 잘 안 쓰는 명령이라 다각형은 제가 보니까 꼭지점 수정이 안 되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네, 잘 쓰는 명령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지금 수정이 되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요건 무브 앤 카피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동하는 명령인데 이렇게 이동하는 명령이고 네, 다각형은 수정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네, 크기는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되네요. 다른 것들은 지금 다 고칠 수 있죠. 네, 각도 지우고 치수는 아마 입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기서 크기를 바꾼다면 자, 여기 크기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바뀌죠. 자, 우리 지금 만든 솔리드를 솔리드가 지금 바닥에 있는 스케치에 의존해서 형태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속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extrude 명령은 이 스케치에 구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케치를 우리가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다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언두했습니다. 취소. 자, 그리고 저는 좀 여러분들하고 이게 다르네요. 화면 가만히 이게 하다 보니까 그리드 앤 스냅 말고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비주얼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쉐이디드 위드 비저블 엣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요게 처음의 상태입니다. 저는 뒤에 은선이 자꾸 보여서 숨어 있는 선이 자꾸 보여가지고 세팅이 다르게 돼 있었군요. 자, 그래서 이 스케치가 결국에 익스트루드가 되는 형태를 이제 사실 결정해 주는 거죠.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모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그리고 전에 이제 필기 과정 때 해봤던 것까지는 할게요. 자, 모디파이에 가시면 필렛이 있죠. 필렛. 필렛으로 요 앞쪽에 모서리 2개만 라운드를 한번 먼저 굴려 볼게요.
네, 필렛 명령을 했죠. 자, 그리고 네, 필렛 명령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필렛을 할 때 혹시 잘못 찍으셨으면 X자를 눌러서 선택을 취소하시고 다시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앞쪽에 두 개를 선택하시고 필렛 값을 이렇게 숫자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화살표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참고로 이때 디스플레이 세팅 옆에 그리드 앤 스냅이라고 있죠. 여기서 인크리멘탈 무브를 꺼버리면은 움직임이 소수점으로도 움직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알아두세요. 지금은 켜놓겠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으로도 움직여지는데 시험 때는 쓸 일이 없고 실제 모델링 할 때는 여기를 끌 일도 많이 있어요. 인크리멘탈 무브라는 걸. 자, 그리고 필렛을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자, 필렛을 누르시고, 자, 우리가 아까 필렛을 줬던 모서리 부분을 또 클릭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는 모서리에 엣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모서리가 탄젠트하게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네, 각기 하나의 선으로 선택이 돼서 명령이 실행이 됐지만, 자, 지금은 어때요? 바로 엣지가 5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됐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밑에 탄젠트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선택돼서 그럴 거예요. 이거 끄고 하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탄젠트 체인을 끄고 필렛을 준 형상이랑 보통은 켜놓고 쓰거든요. 네, 탄젠트 체인을 이렇게 켜놓고 선택을 하면 연결된 그 선부는 쭉 다 선택이 되는데 모서리 없이 네, 이때 형태가 달라요. 자, 다르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사방을 다 라운드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엣지 네 군데를 필렛을 주고 선분 하나만 선택하면 사방이 다 둥그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필렛을 주는 명령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대개는 이제 탄젠트 체인이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뒤로 돌아가 보면 이 뒤쪽도 탄젠트 체인으로 쭉 돌아가서 필렛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반면에 챔퍼는 좀 다릅니다. 모디파이의 챔퍼는 이제 못닥인데 이거는 어떤 탄젠트한 라인을 생성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챔퍼로 그 옆에 모서리를 선택을 해도 같은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해서 챔퍼를 하시더라도 네, 같은 못따기 값을 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필렛 같은 경우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순서랑 어떤 순서로 필렛을 줘 나가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모디파이에 필렛 챔퍼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네,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박스 상단에다가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이제 컷 같은 게 눈에 띄어요. 여기 보시면 홀이 있군요. 홀. 구멍을 뚫는 명령이. 그래서 이 홀이나 스레드 같은 거는 우리가 기계 가공해서 규격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쓰는데, 왜냐하면 홀 가공을 하면, 잠깐 한번 눌러볼까요? 네, 홀 가공을 하면 이렇게 드릴의 날물의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어떤 형상이 이제 좀 달라지죠. 이제 드릴 날물 모양이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기계 가공의 얘기고, 저희는 3D 프린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명령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더라도 조립되는 체결 홀이나 나사 구멍이나 또는 뭐 사용상 필요한 구멍의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자립하기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좌측 위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하는데요. 네, 주의하실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도 저는 스케치가 뭐가 선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데 검게 고정을 해놓다 보니까 아까 제가 완전 고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선택돼도 이렇게 좀 짙은 색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게 다른 면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명령을 할 때는 ESC 키를 하고 이렇게 눌러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상단에다 구멍을 뚫겠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셔서 그 윗면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딱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크리에이트에서 서클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정도만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이번에 하트를 하나 그려볼까요? 네. 사람 얼굴 같아지기도 했네요. 네, 다른 모양도 원하시는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우리가 스케치를 방금 한 스케치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스케치는 스케치 플레인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기본 스케치 플레인에다가 스케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바닥 플레인이나 그러니까 XY 플레인 또는 정면에 있는 XZ 플레인 또는 YZ 측면에 있는 플레인을 활용해서 스케치를 하면 딱 지정된 위치에 밖에 스케치가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디에 됐죠 스케치를? 네, 그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오브젝트의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시작할 때 플레인은 평면을 어떤 면이든 자 이렇게 기울어진 면도 가능해요. 평면이면 다 스케치가 돼요. 다만 곡면만 안 된다 그러죠. 자, 이런 곡면은 스케치가 되나요? 안 되죠. 선택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평면을 스케치 플레인으로 써가지고 스케치를 할 수가 있었죠. 혹시 잘 안 되시나요? 네, 이 단계부터 좀 헷갈릴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해보죠, 제가.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하는데 이렇게 평평한 면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형태를 그려놓으면 자, 이번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어진 플레인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평평한 면이면 어디든지 스케치 플레인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해 보세요. 자, 이때도 이런 게 아까 방금 했던 작업이 선택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릭을
바로 하지 마시고 ESC를 눌러서 취소되게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에서 익스트루드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단축 아이콘에 익스트루드를 누르셔도 돼요. 클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홀을 해볼까요? 네. 원형으로 그렸던 스케치를 선택하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적층이 되고요. 네, 오퍼레이션에 보면 조인이라고 되어 있죠. 합집합이란 뜻입니다. 뉴바디는 뭐였어요? 완전히 그냥 별개의 오브젝트를 새로 만드는 거고, 조인으로 하면 요 밑에 있는 오브젝트랑 붙어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컷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구멍을 뚫기로 했죠. 컷. 오케이. 스케치가 사라졌죠. 다시 켜줍니다. 잘 찾아보세요. 혹시 이게 아니라 딴 스케치, 저랑 스케치 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자, 옆에 거는 관통해 볼까요? 이렇게 쭉 아래로. 자, 전개하는 면에 솔리드가 걸쳐 있으면 자동으로 오퍼레이션이 컷으로 바뀌거든요. 즉, 사집합을 하게 되는데, 조인으로 해서 쓸 때도 있어요. 붙어 있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는 컷 해보고 하나는 조인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또, 익스트루드, 하트 모양도 조금 이렇게 돌출시켜 보죠.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를 고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더블 클릭하면 되죠. 익스트루드 하트를 했던 거는 높이를 바꿔볼까요? 네, 1mm인데 1.5로 하겠다.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자, 그 전에 했던 작업이 조인으로 관통을 했던 작업이죠. 자, 근데 이거를 구멍을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했던 명령어 단계로 마우스를 올리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따닥 하면 돼요. 그래서 방향은 상관없고 오퍼레이션을 컷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구멍으로 모양이 바뀌겠죠? 완전히 관통이네요. 지나가게 했기 때문에. 자, 스케치가 지금 보시면 스케치 선분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스케치를 잠깐 꺼두셔도 돼요. 자, 그리고 필렛으로 이런 데를 이렇게 돌려보면 필렛도 가능하고 취소해 볼게요. 모디파이에 챔퍼도 가능한데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사실은 챔퍼에서 가로 세로 길이를 달리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equal distance가 아니라 do distance로 하면은 아까 보셨던 기계 가공의 모양과 유사한 형태도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묶었군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기존의 오브젝트에다가 스케치를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관통도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고 자립하기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살짝 컷으로 살짝 웅덩이 모양으로 파내는 걸 자립하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엠보 모양으로 볼록 솟아있는 형태도 만들 수 있죠. 제가 치수를 처음에 스케치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 치수가 좀 작게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작게 잘 안 하겠죠. 자, 제가 여기다 필렛을 주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지는 아세요? 네, 제가 필기 과정 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아까 에러가 났어요. 지금 에러 났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 주려는 R 값보다 여기 보시면은 이 모서 요 이제 급하게 꺾여 있는 R 값이 네, 더 급하게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네, 요 자리 여기를 좀 풀어주면은 아마 네, 방금 하려던 명령어가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렛으로 네, 조금 더 줄여볼게요. 네, 아주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죠. 네, 엉뚱한 데다가 입력을 했군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요 자리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리고 스케치를 잠깐 다시 켜시고 네, 대각선 위치도 한번 이렇게 구멍을 내볼까요? 네, 전개 방향이 네, 익스트루드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원래 면에 스케치를 했잖아요. 그럼 그 스케치 면에 후직인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해보시면 네, 이렇게 각도를 줘가지고 익스트루드 하거나 그런 게 이제 오브젝트에 따라서는 다른 명령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퓨전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로를 만들거나 그런 걸 원하시면 이제 스윕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잠깐 시험 문제를 잠깐 보면은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작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우스를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자, 요게 이제 쉬우니까 잠깐 모델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지금 형태를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자, 삼면도를 놓고 보면 이건 특이하게도 이제 좌측면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도면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점선이죠. 이 점선이 안 보이는 위치에 그려져 있는 건데 1번이 빠졌어요. 요 선이. 요 자리에 점선이 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렇죠? 우측면도에 가면 실선이 있어야 되고 아무튼 요 모서리가 하나가 지금 빠졌네요. 도면이. 여기도 빠졌고. 자, 요거를 잠깐 모델링을 하는 거 설명드리면 시험 문제죠. 언뜻 보기에 스케치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형태를 만드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스케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가장 복잡하게 생긴 면에서 시작하는 게 편해요. 그게 요거일까요? 요거일까요? 답이 이제 밑에가 되겠습니다. 밑에. 네. 그래서 자, 요거를 그린다면은 얘는 위에가 어디죠? 네, 이쪽이 위쪽이니까 요 면을 그린다면 스케치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네, 앞에서 그려야죠. 현재 x, y가 땅바닥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좌표를 쓸 수도 있는데 대개는 뭐 x, y가 땅바닥의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플레인이 정면인 거죠.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정면 클릭하시고요. 자, 요거를 그린다면 자, 38에 23 높이의 형태인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스케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케치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비례감 때문에 치수를 하나 좀 미리 붙여놓겠습니다. 여기가 38이고, 여기고요. 23을 먼저 붙일게요.
네, 여기는 23인 거죠. 네, 치수를 임의로 좀 여기 붙여놓을게요. 좀 떨어뜨리게. 요런 거죠. 38에 23이고 8mm의 B인데 여기 B가 요 10mm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차를 줘서 시험 볼 때 9mm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여기가 9고 여기가 8이에요. 아래쪽이 9, 측면에 솟아있는 부분이 8mm. 그래서 여기가 9mm, 여기가 8mm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스케치를 할 때. 근데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스케치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서 38에 23을 그리고 스케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직접 그리는 거죠. 이렇게 챔버까지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치수를 일일이 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기 작업을 보면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각기 제가 치수를 붙이는 거를 보면 어느 게 편하구나. 여기 치수 붙였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디멘전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죠. 8mm고 여기가 9mm고 이렇게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고 요거는 다소 복잡하죠. 요거는 이제 붙이려고 그러면 굉장히 치수를 많이 붙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형태도 자꾸 무너지고요. 자, 여기는 템퍼인데 이런 거는 나중에 모디파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템퍼를 스케치해서 입력하면 이렇게 2번 입력해 놔야 됩니다. 참고로 필기 강의 때 설명드렸지만 C5라는 거는 못하기 5mm인데 여기가 5mm란 뜻이 아니에요. 요거 주의하세요. 네, 각기 5mm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그려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과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고요. 익스트루드를 한다면 요거 뎁스는 몇인가요? 20이죠. 20mm가 되고요. 요렇게 많이 다른데 형태가 그쵸? 요거랑 많이 다르죠. 어떻게 잡아가요? 모디파이로 잡는다 그랬죠. 이 형태를. 자, 라운드가 10이고요. 여기가. 그러면 필렛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10이니까 10mm를 반지름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요. 6이죠? 네, 필렛으로 여기는 6을 주고 네, 잘못 줬죠. 6인데 자, 여기는 챔퍼 5 아니에요? 그쵸? 네, 모디파이에 챔퍼에 가서 5라고 입력하면 5. 네, 금방 이 형태가 됐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스케치의 기능이나 명령어는 익스트루드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익스트루드 한 게 다죠. 네, 조작하는 거랑 어떻게 명령어가 전개가 되는지 어디에 내가 생성한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어느 위치에서 고칠 수 있고 이런 것들 툴을 사용하는 게 실기에선 중요해요. 이래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을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모디파이에 있는 필렛이랑 챔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스케치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를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주세요. 이게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실무를 할 때도 좀 기계적인 형태에서는 필렛이나 챔퍼나 어떤 또 쉘, 이 모디파이에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미리 그리질 않아요. 미리 그려서 힘들게 막 고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 별도 하나 고치려 그러면 네, 부속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거 치수 붙이려 그러면 아마 애먹지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디멘전으로 치수를 붙여 나가면 처음에는 간단하죠. 나중에는 구속끼리 엉켜가지고 애먹게 돼요. 점점 붙일 게 많아져요. 이런 조건들은 치수가. 그래서 무조건 자 무조건 제가 규칙을 하나 오늘 수업에서 알려드리면 자 필렛 모디파이의 필렛하고 챔퍼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이 있죠. 형태가 있잖아요. 그거를 스케치해서 만들지 않는다. 그래야 빨리 할 수 있고 제가 앞서서 이제 기능사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기능사에 그 나오는 모델링 형태는 전부 다 익스트루드랑 필렛이랑 챔퍼요. 딱 요 명령밖에 없습니다. 그거랑 컷, 구멍 뚫는 거 이렇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 하나를 10분 안에 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는 분들도 빨리빨리 하려면 이 규칙을 몸에 반드시 배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2회차, 실기 2회차 수업부터는 이제 평광 선생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퓨전의 크리에이트의 리볼브 수입 로프트를 이제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잘 참여를 해주시고 딱 기능사만큼만 모델링 해가지고 기능사 모델링을 빨리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델링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더 공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델링 진도로 아주 많이 나가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능사에 도움이 될 만한 명령어들 위주로 일단은 실기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2회차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